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만나볼 프로그램은 월화 드라마 카이로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카이로스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려는 두 주인공이 한 달이란 시간을 초월해 공조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내가 봤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내놔. 내 물건 내놓으라고. 하늘이 씨가 내 인생 구할 거고 내가 하늘이 씨 구할 겁니다. 지난 10월 첫 방송을 시작해 16부작으로 방영되는 동안 25만 8,158건의 언급량을 기록하며 지난달 22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간 카이로스와 함께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카이로스에 대한 감성어를 살펴보면요. 멋지다, 응원, 흥미진진 등 긍정 감성어들은 주인공들의 활약을 응원하는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고요. 부정 감성어로 나타난 배신, 충격, 비극 등은 극의 갈등 요소들에 대한 단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부정 비율보다 긍정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웰메이드 드라마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16회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위원들은 카이로스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기초 설계와 시공이 모두 단단한 이야기를 만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개인적인 비극으로 시작해서 이게 점점 사회적인 비극의 어떤 큰 그림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묵직한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아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르적 재미도 놓치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회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르적인 기교라든지 반전이 주는 재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커다란 비극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인 참사를 대하는 이 작품의 윤리적인 태도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윤리적 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서일 회장의 그 비위가 부재시공을 모른 척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되게 고의적으로 폭발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마적인 행동인데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건설 비리라든가 이런 그런 맥락보다는 어떤 유서일의 어떤 악마성으로 이제 소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그건 작가님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유준건설이 부실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다 하더라도 유서일에게 단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현재 사법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서사적인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유서일 회장이 그런 것을 그런 정말 이제 폭발까지 시키는 그런 서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드라마가 오히려 그런 서사적 무리수를 두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을 더 강하게 고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좋았던 거는 유 회장과 그들의 이제 하수인이었던 이택규, 박주영 모두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장르 스릴러에서 이렇게 약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뭐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든가 혹은 사법 처리를 받지 않고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떤 이 주인공들의 노력으로 이들이 모두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었던 작품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매 순간 매 초 현실에 충실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24시간 내내 10시 33분 그 1분만 기다리면서 살았잖아요. 이젠 모든 시간을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특히 이제 뭐 마지막 장면, 아주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보여진 장면에서 벨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2가 이어지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도 역시 어떤 장르 드라마로서 일종의 뭐 맥거핀 같은 장치랄까 이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카이로스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카이로스 연관 검색어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친 엔딩, 조력자, 강승윤, 본방사수,
이세영,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여러 관심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관 검색어 중에 조력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무엇과 관련된 검색어인가요? 카이로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목숨을 건 공조에 관한 단어입니다. 극 초반엔 서진의 딸을 찾기 위해 에리가 조력자로 나서고 또 에리 엄마를 찾기 위해 서진이 조력자로 나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채와 도균, 곽송자와 김진호 등 이 카이로스의 등장인물들은 각각 유기적으로 얽혀서 서로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여기서 카이로스 인물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이세영, 신성록 두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조연들의 이름이 상위 순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카이로스는 서로의 연기를 뒷받침해주는 등장인물들의 열연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들은 카이로스에서 어떤 인물들 간의 공조가 가장 흥미로웠나요? 저는 주인공인 서진, 에리 공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드라마에서 계속 보여줬었던 이제 미래의 서진과 현재의 에리 공조가 아닌 12화 이후에 동시간대에서의 이 서진과 에리 공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들 그때부터의 문제는 태정타운 붕괴의 진실, 유준건설의 비리, 이런 어떤 좀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공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브 앤드 테이크로서 이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그런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이 서진 에리 공조에서부터는 정의로운 목적을 가진 시민의 연대로서의 공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의 그 서진 에리 공조를 꼽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 달리 이제 약간 눈에 띄는 조합이 있었다면 서진과 강력반 팀장인 박호영 형사의 공조도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박호영 형사 같은 경우에 서진의 딸 다빈의 유괴 사건을 맡으면서 피해자로서 서진을 만나서 서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타임라인이 바뀌면서 서진이 어떤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이 있고 서진을 쫓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협력자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적이기 때문에 항상 두 사람이 계속 긴밀하게 협조만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박호영 형사 같은 경우는 경찰로서 항상 그 현장의 증거에 몰두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은 항상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거나 부패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무능력해서 뭐 범인을 놓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뛸 수밖에 없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형사와 이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조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도균과 현채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이들이 벌이고 있는 어떤 범죄라는 것은 이 드라마가 파헤쳐야 하는 그 큰 범죄를 어떻게 보면 되게 돌아가게 만든 일종의 메커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둘의 캐릭터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도균 같은 경우 좀 더 비열한 악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현채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게 드러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순정파의 캐릭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일관된 순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반전이었어요. 뭔가 뒤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현채에게 주어진 그런 결말이 좀 되게 아련하잖아요. 도균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되게 허망하게 어떤 환상처럼 도균을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이 주는 여운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이 드라마에서 좀 이 둘의 공조를 좀 지켜본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에 남는 그런 결말이 아닌가 싶어서 둘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극중 미스터리를 끌고 온 그 유준건설 사고 피해자하고 유족인 김진호, 곽송자의 공조가 의외로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계속 쫓기고 얼굴 표정이 가장 불안하고 그 자료를 좀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도 좀 얘기를 빨리 이거 녹음해가지고 좀 어디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봐. 두 사람이 공조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의 긴장감이 가장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의 공조가 좋았어요. 두 사람이 공조를 빨리 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두 사람만 공조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나눴으면 네. 스토리가 더 빨리 진행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로스는 과거와 미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열연이 만나서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그렇다면 카이로스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캐스팅이나 역할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주인공인 에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초반부터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연민을 하고 좀 선한 의지를 가진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세영 배우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듯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진의 요청을 듣고 도움을 주려 한 에리의 결국 의지로 인해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의 어떤 알파 오메가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에리라는 캐릭터를 끝까지 좀 애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 역이었던 서진 씨, 신성록 씨가 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딸을 이제 유괴당하고 잃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아내한테 또 배신을 당하죠. 이제 서도균,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역할 하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모시던 회장님한테까지 배신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어떤 섬세한 감정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굉장히 몰입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서진의 연기를 보면서 마치 실제처럼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9월에는 약간 비인간적인 기업인이다가 10월에는 애타는 아버지다가 11월에는 이제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인물까지 어떤 인물의 발전성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드라마의 장르를 생각하면 그래도 스릴러기 때문에 악인이 악인다운 연기를 해줘야 약간 시청자들이 집중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배우 조동인 씨가 연기한 이태규 역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변화가 없이 계속 악한 사람은 이태규일 수밖에 없는데 입체적인 면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악의 하수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다는 느낌이 들고 끝까지 굉장히 긴장감이 유지됐어요. 특히 이제 16회에 이제 에리와 건욱이 김진호를 찾아가서 약간 의식이 없는 김진호를 막 붙들면서 증거를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김진호가 드디어 증거를 줄 것 같은 그 시점에 갑자기 이태규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전율 그런 충격 같은 것들이 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태규 역을 연기한 조동인 씨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 확실히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악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제 최대 악역인 그 유 회장 역의 신구 배우가 괜히 이게 그 정도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정말 보여주는 엄청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악역에 드러나기 전부터 저분이 허허 웃지만은 저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면을 썼고 그 안에 이걸 숨기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사회적 가면이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걸 딱 벗었을 때 정말 그런 무서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한 번 죽는 거 내가 의미 있게 만들어 준 거야. 날 보고 불의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들 뱃속에 먹을 걸 채워주는 순간 난 그 인간들의 은인이 되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다. 비정한 사업가가 최대 악역이 된다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배우와 연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른 연관 검색어도 살펴볼까요? 미친 엔딩, 어쩐지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이 긴장감을 폭발시키는 예상을 빗나간 전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첫 회부터 매회 충격적인 반전 엔딩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카이로스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
않나? 3위는 유 회장의 두 얼굴이 밝혀진 10회 엔딩이 조회수 4만 9천여 건을 기록했고요. 어디 있느냐고. 당신의 죽음은 하루 더 연기됐어요. 내일 밤 당신은 다시 살해당합니다. 당신이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09호에서 당신 시체로 발견됩니다. 빨리 피해요. 도균과 현채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진 4회 엔딩이 2위에 올랐습니다. 여보세요?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폰 돌려주시려고요? 당신이 정말 우리 다빈을 본 거면 이까 폰 100개도 사줄 수 있어. 딸과 아내를 잃은 서진의 절망을 그린 1회 엔딩이 조회수 5만 5천 건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온라인 조회수 상위 1위에서 3위 모두 카이로스의 엔딩씬이었습니다. 네, 카이로스의 매회 엔딩 장면은 역대급 반전의 연속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렇다면 위원들은 가장 인상 깊게 본 카이로스 엔딩 장면이 어떤 거였을까요? 서도균의 정체가 드러났던 4회 엔딩이 좀 저한테는 최고의 반전이었던 게 흘러가는 서사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배신했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때부터 저는 이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좀 의심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튼 이 드라마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엔딩이 참 좋았습니다. 12회 엔딩을 가장 강렬한 엔딩으로 꼽았고 12회 전체가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레전드 회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계를 왜 하늘이 씨가 갖고 있습니까? 이 시계가 왜요? 우리 아빠 건데.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본 시계입니다. 혹시 우리 아빠 알아요? 부조되기 전에 하늘이 씨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던져줬던 떡밥이 이제 12회가 돼서야 완전한 서사로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정말 좀 듣고 싶어 했었던 어떤 서사의 공백이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고, 사실은 이 드라마가 타임크로싱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간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어떤 장르적인 설정으로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좀 더 이렇게 주제를 담아내는 그런 단어로까지 진화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해서 저는 12회가 정말 서사적으로도 좀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좀 완벽했던 그런 회차였고 엔딩 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회 엔딩마다 어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하나가 정말 너무 훌륭한 엔딩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15회를 봤을 때는 15회가 정말 최고의 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타임 크로싱 스릴러라는 어떤 장르적인 설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사건의 해결까지 가지고 간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유 회장을 대면하러 간 서진이 10월에 에리에게 그 자백을 녹음하게 하면서 이것이 타임 크로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도 가능한 것, 이러면서 이 15회 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물론 주인공이 죽었다는 그런 엔딩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 어떤 장르적인 설정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했다라는 면에서 감탄이 일었고, 이것보다 더 좋은 엔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6회를 봤을 땐 또 16회 엔딩이 또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수미상관적인 의미에서 이게 일단 10시 33분에 끝날 거다라고 다 기대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시 33분은 그냥 지나갔고 실제로 10시 34분이 됐을 때 핸드폰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때 시간과 날짜가 같이 보였어요. 12월 22일 10시 34분이 됐고
있고 그때 갑자기 끝나면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크레딧이 올라갔고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다 그때 시계를 봤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12월 22일 10시 34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전율이 느껴지면서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 어떤 역사에 은폐된 진실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미래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래에서 과거를 묻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33분에서 34분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과 그게 어떤 싱크로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한 그런 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과거에 맺힌 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시간이 그 34분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모든 엔딩이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엔딩을 고를까 고민하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카이로스,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이를 몰입하게 만드는 배우들의 명연기가 돋보인 작품이었는데요. 좋은 평가가 나온 만큼 시청률 면에서도 성과를 보였는지 궁금해요. 네, 연관 검색어에 본방사수가 뜰 만큼 이 본방사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질 좋은 각본, 또 쫄깃한 연출, 연기자들의 열연까지 있었는데 이 웰메이드 3박자를 갖춘 카이로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시청률은 평균 3.3%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카이로스가 이처럼 높은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졌다. 플롯의 구성력이 좋다라고 말은 했지만 8회 이후에는 조금 루즈해진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변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은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구나 할 수가 있지만 개개회로 봤을 때는 조금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공들이 계속 죽거나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 있었지만 다음에는 죽어도 뭐 살아나겠지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살아나겠지라는 마음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느슨해진 부분은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굉장히 보여주는 단적인 이 드라마의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이 주요 인물들이 육탄전을 자꾸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루즈해진 어떤 구멍 같은 것들을 인물들의 육탄전을 통해서 좀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좀 폭력 묘사가 과도하기도 했어요. 병학이 가령 이제 현채를 이제 폭행하는 그런 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기 좀 불편한 그런 연출이 있기도 했었고요. 이런 육탄전의 반복 같은 것들이 주는 어떤 지루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외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MBC를 비롯해서 지상파 관계자분들이 좋은 걸 만들면 알아서 볼 거라는 믿음을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좋은 걸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좋은 걸 만들었어요라고 정말 동네방네 알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MBC 드라마 얘기할 때마다 프로모션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카이로스도 되게 그래요. 특히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눈을 딱 받고 보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2화부터 보기가 너무 힘든 드라마인데 진입장벽을 이제 좀 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고 프로야구 중계로 결방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드라마는 안 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보던 사람도 하나를 안 보고 본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너무 헷갈리는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성이 있어서도 좀 보호받지 못했다. 카이로스가 MBC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드라마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역시나 대진운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SBS 펜트하우스가 워낙 또 선전해가지고 거기 좀 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은 역주행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서 MBC가 갖고 있는 다른 채널에서 이후에라도 계속 방영을 하면서 MBC 드라마 요새 잘 만드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퍼뜨려줄 필요는 있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잘 만든 작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했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카이로스는 타임 크러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작품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카이로스를 뒤잇는 멋진 장르물을 MBC 드라마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